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르코 폴로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차량인데 한 번도 보신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B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인데요, B클래스는 국내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과 같이 벤 타입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벤 타입의 차량을 가지고 많은 캠핑카 제조사들이 차량을 제작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만드는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와 같은 차량도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를 판매하듯이 벤츠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캠핑카 차량입니다. 그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벤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급감이 그대로 이 차량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벤츠가 이 차량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게 있을 텐데요, 그만큼 고급스러운 차량이고, 나중에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답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만한 차량입니다.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캠핑카 제조사에 의뢰를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르코 폴로도 마찬가지로 벤츠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독일의 웨스트팔리아라는 캠핑카 제조사에 제작 의뢰를 맡겨서 벤츠에서 판매와 유통 그리고 AS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1800년대에 이미 창업이 된 회사고, 역사를 봤을 때 1960년대에 이미 첫 번째 모터홈을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모터홈 제작사이기 때문에 내부의 디자인이나 마감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차량은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아니고 인증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 문의는 나중에 인증이 나고 난 다음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증은 지금 시작한 단계니까 빠르게 인증이 된다면 조만간에 또 만나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와 개소세 모두 포함해서 1억 9천만 원인데요 여기 옵션은 빠져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옵션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2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 가격을 처음 들었을 때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비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B클래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B클래스는 국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정식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입 업체들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마르코 폴로의 베이스 차량인 V클래스 300D 포매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가 1억 중반 정도 할 정도로 캠핑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차량 자체가 상당히 비싼 차량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달릴 댓글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돈씨라고 하는, 그 돈이면 뭘 사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국내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는 기안급 차량들이 옵션을 모두 더해서도 2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는 기안급 차량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2억 정도 되는 차량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기안급 차량들은 평소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차량이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기에 좋은 차량이지만,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벤츠 V클래스 차량으로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캠핑을 간다면 캠핑용 차량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용도로 모두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재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높이가 2m 이하이기 때문에 마트의 지하 주차장 같이 아주 낮은 곳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못 가는 곳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마르코 폴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이면 이 차를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이미 이 차량은 한 분이 구매하시기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인증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가격에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이 2억 정도 되는 차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차량을 사는 사람의 취향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껴보는 정도로 보면 좀 더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은 벤츠 V클래스 300D 포매틱 차량을 베이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마르코 폴로의 220D도 있는데요, V300D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50cc 엔진에 237마력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포매틱이 붙어 있다시피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220D 같은 경우에는 163마력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제어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만한 차량들과 함께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보실 부분은 길이는 국내 판매되고 있는 카니발 차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 부분인데, 높이가 전동식 루프탑 텐트가 적용돼 있음에도 2m 이하로 맞춰놨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2m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이 간혹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문제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전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마르코폴로는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벤츠 홈페이지는 물론 다른 해외 유튜브 리뷰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가 없어서 마르코폴로 오너스 클럽도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고 했는데 정보가 정말 희박해서 많은 정보 드릴 수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마르코폴로는 벤츠이기 때문에 내부의 화려한 모습들이 또 궁금하실 텐데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 거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챕터로 이동하셔서 실내부터 보셔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라이트 시스템은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인데 안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주간주행등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 다 LED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캠핑카에서 볼 수 있는 라이트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시에 타고 다닐 때에도 정말 만족스럽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운데에는 이 차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럼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벤츠를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엠블럼 하나만으로도 이 차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의 그런 엠블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 시스템은 나중에 안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휠과 타이어 보시면 벤츠의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245에 45에 R18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휠 모양 자체도 제가 마르코폴로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깡통 휠은 이것보다 훨씬 작고 안 이뻤는데 분명히 고급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차량 자체가 마르코폴로에서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처럼 보입니다. 이제 측면 쪽으로 왔는데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없어서 하나씩 그냥 보여드리면, 앞쪽의 문을 열어봤을 때 높이는 38cm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올라가기에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라서 사이드 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내리시기에 괜찮은 차량이고, 이제 측면 도어가 확실히 벤츠답게 고급스러운데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전동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움직이고요. 이 문을 닫기 위해서는 안쪽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최종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어닝이 기본 제공되는데요. 길이는 2.6m고 폈을 때 폭은 2m가 되는 어닝입니다. 평소에 어닝 펴는 걸 많이 안 보여드리는데 이 차량은 밖에서 보여드릴 게 얼마 없으니까 이 부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닝을 펴고 나면 앞쪽에 이제 테이블 등을 세팅해서 앉으셔야 되는데, 마르코폴로에는 원래 기본 제공되는 테이블과 의자가 트렁크 쪽에 위치하게 돼 있고 가방까지 같이 제공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차량이 배에 선적돼서 오면서 배에서 누군가가 그걸 훔쳐가서 현재 테이블과 의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 이후에 다른 마르코폴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운송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테이블과 의자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의자와 테이블까지 훔쳐간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LED바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LED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추후에 옵션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앞쪽에 랜턴 같은 걸 하나 걸어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르코폴로의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위에 적용되어 있는 전동 팝업 루프입니다. 전동 팝업 루프 올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동 팝업 루프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차량의 시동은 걸려 있어야 되고 엔진은 꺼져 있어야 되고요. 안쪽으로 공기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측면문은 이렇게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는 것은 전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엠벅스에서 캠핑 관련된 부분들만 모아놓은 MBAC라는 게 또 마르코폴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MBAC 상에서 전동 팝업 루프를 올릴 수가 있고 또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팝업 루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팝업 루프 적용을 해봤습니다. 팝업 루프 보셨다시피 전동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게 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이렇게 팝업 루프가 적용되게 되면 위쪽에서 2명, 아래쪽에서 2명에서 총 4명의 취침 공간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쪽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차량 내에 들어왔을 때 팝업 루프를 적용하게 되면 실내 생활 공간을 서서 생활할 수 있느냐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잠시 보이진 않겠지만 한번 일어서서 보여드리면
가장 높은 쪽 높이가 2.35m가 됩니다. 그래서 키가 상당히 크신 분들이라도 안쪽에서 서서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국내 제조사들 같은 경우엔 뒤쪽까지 생활 공간으로 모두 쓰게 될 경우에 뒤쪽이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놔서 뒤쪽 생활 공간에도 머리 닿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르코폴로는 그렇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실내 생활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앉아서 생활하고 하는 공간은 이 앞쪽 공간이라고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서 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없이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팝업 루프를 연 이후에 침대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열어주시면 되고 양쪽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루프탑 침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눕는다고 생각했을 때 성인 한 명 정도 여유롭고 앞에 아이까지 괜찮을 것 같고, 타이트하게 잔다면 날씬한 성인 2명도 가능할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앞쪽은 좀 높은 편인데 뒤는 당연히 좀 낮아서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주무시면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옆으로는 창이 또 마련이 돼 있어서 바람 통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마련이 돼 있고요. 창문의 재질이 투명 창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바람이 통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벌레 들어오지 않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환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에는 양쪽에 이렇게 등이 각자 마련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LED가 켜지게 돼 있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밝기 조절이 되게 돼 있는 라이트입니다. 이런 등이 있어서 위쪽에서 어둡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에 전동 선루프가 있어서 여기서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위쪽 부분에 이렇게 USB 단자가 마련돼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위쪽에 충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아래쪽은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돼 있어서 주무실 때 좀 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매트리스 두께 자체는 그렇게 얇지 않아서 주무실 때 그렇게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루프탑 침대 쪽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냉난방 시스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위쪽에 냉난방이 되지 않아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르코폴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냉방이나 난방 시스템이 위쪽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울 수 있고 약간 추울 수 있는데, 지금은 한여름 4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 상태고요. 여름에 사용하시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고, 옆쪽에 이런 단열들이 잘 돼 있어야 봄 가을에도 춥지 않게 또 주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들의 노하우가 많이 녹아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잘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난방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 히터 말고도 별도 히터가 있어서 차량 시동을 끄신 이후에도 난방을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차량 연료인 디젤로 난방되는 보조 히터가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무시동 히터가 적용이 돼 있는 것 같고, 벤츠 홈페이지나 다른 어디를 찾아봐도 어느 브랜드 모델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드릴 수 없겠지만 난방 시스템은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냉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에 에어컨밖에 없어서 시동을 끄신 이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해외 유저 커뮤니티를 가도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건 못 봤는데, 국내에는 많은 분들이 무시동 에어컨을 또 장착해서 사용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입사인 플랜B RB에 문의를 해봤을 때 나중에 인증 이후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무시동 에어컨도 장착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해외 유저들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게 이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 뒤쪽에 루프탑 텐트 쪽에는 이 차량을 만든 웨스트팔리아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벤츠로 판매되고 있지만 웨스트팔리아의 존재감을 또 여기다가 마크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쪽 후면부에서 보여드릴 부분은 트렁크를 열어보면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뒤쪽에는 이렇게 침대로 사용할 때 쓰는 시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뒤쪽 수납 공간을 벤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로는 670리터까지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들 아래쪽에 수납하시고 또 위에도 수납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눌러서 열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에 짐들 수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버튼 눌러서 열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이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덮개를 열어보면 이렇게 덮개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여기를 열어보면 가스통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몇 킬로 가스통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주방 버너 사용하시거나 할 때 가스 여기 넣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옆에 수납 공간은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 공간, 위쪽 공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스위치 켜게 되면 양쪽에 다 이렇게 등 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연결부가 하나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외부 샤워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밖에서 간단하게 샤워하시거나 하실 때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아까 의자와
테이프를 도난당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훔쳐가면서 같이 외부 샤워기까지 훔쳐가는 바람에 현재 보여드릴 수가 없고, 추후에 구매하시게 되는 분들은 여기에 실제 제공되는 샤워기가 같이 제공되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나중에 이 차량 구입하시게 되더라도 샤워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보시다시피 앞쪽 유리와 뒤쪽 유리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에는 가지고 온 이후에 썬팅을 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앞쪽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보시다시피 어두운 유리가 기본 제공되게 되어 있어서 안쪽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좋고, 햇빛도 좀 덜 들어오게 해서 냉방 효율도 좀 더 좋게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열어보면 여기 있는 건 청수 주입구인데요, 마르코 폴로에는 38리터 용량의 청수통과 40리터 용량의 오수통이 제공되게 됩니다. 차량에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카세트 토일렛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외부 전기 인입하실 수 있는 한전 인입구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보통 다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 시스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차량 구매하신다면 플랜 B와 논의를 하셔서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마르코 폴로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엠벅스와 MBAC입니다. 엠벅스라는 것은 이전에는 벤츠에서 직관적인 버튼들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틀을 깨고 터치 방식의 UI를 만들어내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이런 컨트롤 시스템을 엠벅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엠벅스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엠벅스는 국내 고급 차종들에서도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보시면 전화 그리고 차량의 정보들 볼 수 있는 것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국내 지도를 지원하지 않아서 사용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핸드폰 등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미디어 쪽이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엠벅스에서 이 부분이 마르코 폴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어드밴스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MBAC라고 부르던데, 이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오버뷰를 누르면 차량 전체의 조명 시스템,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외부 온도도 보실 수 있고요. 내부의 히터 시스템, 그리고 청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팝업 루프는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는 엔진이 켜져 있어서 작동을 할 수가 없는데, 시동을 켠 상태로 엔진이 꺼져 있게 되면 이 부분 터치하실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전동 팝업 루프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의 배터리 부분, 그리고 오수 게이지, 그리고 마이 마르코 폴로도 있어서 마르코 폴로 전체 재원이라든지 차량의 전체 사이즈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뷰로 해서 하나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리빙룸으로 들어가 보면 사운드 시스템 조작도 있고요. 히터도 여기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 팝업 루프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 슬라이딩 썬루프가 위쪽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썬루프가 전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 쪽에 가보시면 전체 조명을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차량 전체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플라이 들어가 보면 차량의 배터리, 그리고 청수, 오수 게이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비이클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차량 전체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세팅에 가시면 블루투스 기능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MBAC에서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엠벅스 자체는 한글 지원을 해서 한글화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MBAC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지원을 한다는 점이 조작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엠벅스의 나머지 부분도 말씀드리면, 앱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설정 부분에 가시면 차량의 여러가지 설정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만지실 수 있게 돼 있고, 그래픽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벤츠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엠벅스 설명드린 김에 주변부 같이 설명드리면, 차량의 송풍구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 마감도 벤츠 느낌이 나도록 상당히 세련되게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메뉴나 공조장치, 그리고 뒤쪽 열선 같은 것들도 레버로 별도 조작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래쪽으로 전화, 내비
USB 맵,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차량 설정 관련된 것들, 즐겨찾기 버튼, 비상등 버튼까지 이 한 곳에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패널이 있어서 메뉴 같은 것들 조작하시거나 할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볼륨 버튼 여기 다이얼로 마련하고 있고, 이 부분은 차량의 주행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총 3단계로 설정하실 수 있고, 수동, 그리고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드 도어를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 ESC 오프 기능이 있고요. 차량의 오토 스탑 앤고 시스템 켜고 끄실 수 있는 부분, 뒤쪽 파킹 센서 켜고 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실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전석과 조수석에 스위블 시트 적용이 돼 있어서 뒤로 바라볼 수 있고, 뒤쪽 2열 시트에서 두 분 앉으시면 총 4분이서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은 옆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긴 이후에 움직여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을 들어 올리고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펴서 놔주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의 두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얇아서 안정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테이블 자체의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아서 4분이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충분히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테이블 옆쪽 벽면으로 완전 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차지 안 하도록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 옆 창문이 있는데요, 이 창문은 이렇게 당겨서 여실 수 있는 타입이라서 주행 중에 바깥 바람 맞으실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찍고 있는데 창문 하나 연 것만으로도 이렇게 시원하니까 이 부분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요. 위쪽에 이렇게 가림막들 다 있기 때문에 가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 낮 시간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블랙 틴티드 글라스라서 굳이 가리시지 않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는 충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등이 마련돼 있어서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주방 사용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앉아서 가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에어컨과 히터 나올 수 있는 송풍구들이 있어서 여기 주무실 때나 운행 중에나 에어컨과 히터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열 시트 보여드릴 텐데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침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나 평소에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일반 좌석처럼 당연히 사용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도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트고 좋은 느낌이고요. 아래쪽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앞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 이후에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뒤로도 젖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넘겨보면 평소에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실 때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가신다거나 이런 부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젖혀주는 버튼 옆으로는 또 하나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시트 내에 공기를 채워주게 되면서 허벅지 부분을 좀 더 빵빵하게 받쳐주고 등 부분도 좀 더 빵빵하게 받쳐줘서 원하시는 시트 감도로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다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완전히 누워서 갈 때 다리까지 받쳐줘서 좀 더 편하게 앉아서 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트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트라서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공간은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3점식 벨트 있어서 이동할 때 안전하게 가실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열 시트를 침대 변환하는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헤드레스트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전동으로 시트를 뒤로 젖혀줍니다. 이렇게 시트를 젖혀주고 난 이후에 시트 위치를 조절을 해서 뒤쪽에 있는 쿠션을 이렇게 펴주고 다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침대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침대 변화를 하고 나서 앉아봤는데요, 이 전체 공간 크기가 2.03m에 폭은 1.13m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누워봤을 때 옆으로 완전히 붙어서 눕는다고 하면 2명까지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1.3m만 돼도 2명 자기는 약간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1.13m이기 때문에 성인 2명이 여유롭게 자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날씬한 분들은 큰 무리 없이 또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즈를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부부에게 맞는지 우리 가족에게 맞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차들이 있어서 약간 등이 베길 것 같아서 누워보니까
약간의 단차가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데, 아래쪽에 깔 수 있는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약간 더 평탄하게 만드신다면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앉았을 때 푹신푹신한 소파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 그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고 편하게 주무실 만한 그런 시트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대 변환하면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밖에서 열어야 돼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만 열고 나면 침대 변환하신 이후에 밖에 바라보시면서 엎드려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 창문을 열어놓고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캠핑카로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도 이 안쪽 부분은 머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밖을 바라보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이렇게 다 차양막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창문 가려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수납 공간이라서 안에서 덮으실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차량 특성상 작은 부분이라도 수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납함 양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들 돼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행하면서 들었을 때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등 두 개가 있어서 주무시거나 뒤에 앉아 가시거나 할 때 이 등 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하나씩 보여드리면, 가장 앞쪽에 있는 건 싱크볼 공간인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게 돼 있고요. 수전은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청수통에 물이 없어서 안 나오지만 별도 워터펌프를 켜는 것이 아니라 수전을 열기만 해도 물이 바로 나오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열어보면 이렇게 2구 가스렌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스 사용 시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위쪽에 루프탑 텐트도 올려놓은 다음에 사용하도록 벤츠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지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으로는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에 보시다시피 차량 제작사인 웨스트팔리아라고 적혀있는 냉장고인데 용량은 40리터 냉장고고,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그렇게 작지 않은 냉장고라서 사용하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차량 가운데 MBAC에서도 냉장고를 조절하실 수 있고 핸드폰 앱으로도 냉장고 온도나 이런 것들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 커틀러리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래쪽은 상당히 깊은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여러가지 물건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넓고 깊은 수납 공간이라서 다양한 물품들 수납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의자와 간섭 때문에 슬라이딩으로 한 것 같고, 이 아래쪽으로 두 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물품들 수납하시기에는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아주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눌러서 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꽤 넓고 깊은 장이라서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 안쪽에 이렇게 조명도 마련되어 있고요, 거울도 있어서 뒤쪽에 앉으신 분들 거울 보시면서 뭘 하시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바닥면을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요트 바닥면처럼 나무로 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의자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레인저 차량 리뷰했을 때는 여기에 고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짐들 연결하는 끈 같은 거 고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마르코폴로는 그냥 레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레인저 대비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으로는 USB 단자, 220V 단자, 그리고 아래쪽에 전체 전원 차단할 수 있는 브레이커까지 있어서 전원 연결부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운전석 쪽에서 노트북 하시거나 할 때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시고 핸드폰 등 충전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폴로는 루프탑 텐트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별도 썬루프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차량막을 열고 나면 이렇게 전동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평상시 운전하실 때도 썬루프 열고 운전하실 수 있고, 침대를 올려서 사용할 때도 이 부분 열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 성능입니다. 오늘 저 혼자 촬영을 와서 주행하는 동안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주행 중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플랜 VIB에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차량 운행을 잠깐 해봤는데 237마력이나 되는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이 차체를 가속하기에 정말 넘쳐나는 힘이라서 일반 캠핑카를 몰 때 느껴볼 수 없는 그런 펀치감이라고 할지 그런 힘을 주행 중에 느낄 수가 있었고,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주행 질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홀 같은 것들 넘어갈 때 보통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잡소리도 많이 나고 쿵쿵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 차량은 그런 것 없이 정말 부드럽게 그런 것들을 넘어가 주기 때문에 이 차가 정말 벤츠구나 하는 것들을 운전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체 크기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에어서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에어서스가 주는 그 주행 질감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니까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시승 기회를 얻으셔서 한번 운행해 보신다면 이 차량의 매력을 좀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스티어링 휠 보여드리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기어 노브가 여기 자리하고 있어서 기어 바꾸실 때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전자식으로 돼 있는 기어 노브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도 있어서 이런 벤 타입 차량에 패들 시프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여겨지지만 패들 시프트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계는 260km까지 표현되어 있는 속도계 있고요. 아래쪽에 연료 게이지 나와 있고, 가운데 액정으로 각종 정보들 표시해 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계기판입니다. 운전석 쪽에는 서라운드 뷰 버튼,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관련된 버튼, DSR 관련된 버튼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도어 쪽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쪽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문들과 사이드 미러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고급스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버튼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의 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벤츠답게 각종 주행 보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차선 유지 장치까지 돼 있어서 운행하시는 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시스템도 있는데요. 운전석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차량 전체의 화면을 보여주게 되고, 원하시는 쪽은 터치를 하셔서 보실 수 있게 돼 있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차량 뒤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돼서 운행 시에 도움 받으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마르코 폴로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더운 날 촬영을 했고, 차체 내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정말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궁금했던 차량이고 너무나 관심 가는 차량이라서 힘든 촬영이었음에도 상당히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이런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한국에 계셔서 이런 차량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구경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웠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행 질감이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캠핑카라고 해서 벤츠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진 것이 아니라 엠벅스를 비롯해서 MBAC까지 차량의 모든 것들을 터치스크린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벤츠의 고급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이런 벤 차량들의 특징이겠지만 평상시에도 일반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성의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츠답게 쓰여진 소재 하나하나, 가구 하나하나, 조작감 하나하나 다 모두 다 고급스러워서 이 차량이 2억 정도 하는 차량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싼 가격이 있을 텐데, 마르코 폴로의 베이스 차량 자체가 원래 비싼 차량이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비싼 차량이라서 국내만 더 싸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어서, 저와 와이프는 이런 차를 가지고 유럽 여행을 하거나 이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화장실이 없다는 부분이 기존에 리뷰했었던 레인저 대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사들에서는 무시동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는데 현재 차량에는 차량용 에어컨밖에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아쉬운 부분인데, 추후에 이 부분은 무시동 에어컨도 장착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단점들은 또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리뷰를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차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좀 힘든 촬영이긴 했지만 저 못지않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